그러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끝나서 상용화되는 단계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다보십니까? 상용화요. 네, 저희도 정말 상용화 하고 싶습니다.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앞서가 있는 게 재발한 악성 뇌종양 환자들, 뇌암이 생기면 그 암은 배가 고프니까 혈관을 많이 만들고 그 혈관이 이제 누수가 심하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뇌 바깥에서는 혈관이 누수가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뇌 안에서 누수가 생기면 뇌 부종으로 갑니다. 왜냐면 이 해골이 이게 늘어나지가 않잖아요. 근데 계속 뭐 그 액체는 쌓이니까 그럼 이제 이 액체가 이제 막 브레인도 밀고 뭐 막 그러면서 실명도 하고 뭐 이 균형 감각도 없고 말도 어눌해지고 뭐 그러니까 삶의 질이 이제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. 근데 임상에서 물에 40% 이상이 뇌에 물 차는 게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. 어베스틴이라는 그 약도 사실은 이제 그 재발한 악성 뇌종양 환자들의 생명을 늘리지는 못해요.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뇌에 물 차는 걸 어느 정도 완화하는 그 가치 때문에 승인이 돼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초반에 해결이 되다가 내성이 와요. 그 시점부터는 이 물 차는 속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, 이분들한테. 환자는 막 미치는 거예요. 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끝내달라, 여기서. 견디기 힘들다. 어베스틴은 이제 뭐 좀 약간 사이언티픽한데 VEGF-A만 잡는데 저희 올림베스맵은 이제 수용체를 잡으니까 A나 C나 D를 이제 다 잡아요. 그리고 보통 이제 어베스틴 맞고 내성이 와서 공격적으로 물이 차는 환자들의 뇌에는 VEGF-C나 D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올림베스맵의 가치가 거기 있겠다 해서 이제 미국 그 FDA랑 얘기를 했고 굉장히 좋은 미팅을 했어요. 미국 FDA 굉장히 크잖아요. 그래서 뇌암 관련된 전문가는 다 왔어요. 그래서 임상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플로리다 올란도 캔서 센터 하나 열고 그 다음에 호주에는 이제 멜번 열어갖고 의외로 환자들이 뭐 잘 모여 있었어요. 2020년 1월에 JP모건에 가서도 이제 어깨에 힘 좀 주고 우리 임상들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데 정말 유니크해 했는데 2020년 1월 말에 이제 저희가 미국 출장 갔다 한국 들어오고 나서 아직 저는 이제 인천공항을 가본 적이 없어요. 코로나 때문에. 그리고 그 미국에 이제 코로나 막 팬데믹 굉장히 플로리다가 심해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죠. 저희 임상에서는. 언제 상용화 될래?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 게 그럼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. 코로나 언제 해결할 수 있냐. 우리나라는 그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선진국들이 만든 약을 OEM을 생산하거나 제너릭을 만드는 이제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신약 개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? 뭐 FTA도 체결이 되고 뭐 더 이상 그런 걸로 비즈니스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이제 그 연구 개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여전히 저희가 봤었을 때 축적의 시간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혁신적 신약 개발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뭐 굵직굵직한 그 재벌 기업에서도 이제 막 관심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 들어보면 K-바이오도 가능하다. K-드라마, 뭐 K-팝뿐만 아니고 그렇습니까? 네. 한국의 신약이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,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? 그러니까 절대 저희가 뭐 글로벌 탑 수준은 아니고요. 하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내 토종 기업 한미 같은 경우가 2015년에 글로벌 라이센스 기술 이전 딜을 뭐 5개나 한 적도 있고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그 바이오 시밀러 선두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를 제치고 제일 먼저 승인을 받은 그런 기록도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어떤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, 저희가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
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함께 응집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폭발적으로 글로벌 상위권에서 인정을 받는 약들이 국내 제약사들 그다음에 뭐 바이오텍 이런 데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언제까지 뭐 갤럭시 팔아서 먹고 살겠습니까? 네. 신약 개발 성공의 필요 조건으로 몇 가지를 좀 꼽아주신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?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원이 필요한데요. 그거는 이제 뭐 리얼 팩터니까 좀 제껴놓고 보통 3P라고 하는데 인재가 필요하죠. people. 그 다음에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지적 재산권, 페이턴트.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궁극적으로 나와야지 이제 환자들한테 쓰이는 거니까 그 3P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내용인데 제가 거기다 좀 더 추가를 한다면 그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짧은 텀은 아니거든요. 긴 여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그 모든 구성원들이 가져야 되는 거는 환자를 제일 우선으로 한다는 그 patient first라는 그 필로소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여곡절이 많아요. 신약 개발을 하는 거는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데이터가 업앤다운 할 거잖아요. 롱텀 인내심 같은 게 never give up 하는 그런 그 뚝심 같은 게 있어야지 신약 개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보통 그 신약 개발 히스토리를 보면 정말 그 퍼시비어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. 네. 환자를 꼽으신 건 그러니까 철학에 관한 거군요. 환자 중심, 환자 우선주의 그런 의미로 꼽으신 거군요. 그렇죠. 뭐 저희가 이제 항암제를 개발을 하는데 이 항암제는 뭐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암 환자를 위한 약이가 아니라 내가 암에 걸렸었을 때 아니면 내 부모나 뭐 내 가족이 걸렸었을 때 거침없이 쓸 수 있는 약이 돼야 돼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그런 그 퀄리티 있는 약을 만들면 궁극적으로는 일면일식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죠. 신약은 가족이 그 쓸 약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. 혹시 그 뭐 가족이랄지 가까운 지인 가운데 아무튼 이제 그런 질환을 앓고 뭐 좀 불행한 일 당하고 이런 개인적인 경험도 혹시 좀 작용을 하셨습니까? 그런 거 많습니다. 예.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들이 암으로 많이 40대에 갔고요. 정말 어린 아이들을 놓고 가는 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또 뭐 정말 많은 그 과학적인 업적을 한참 남기시다가 갑자기 뭐 돌아가신 것도 제가 봤고요. 저는 이제 원래는 캔서, 이 암 쪽으로 관심이 전혀 없다가 주위에서 이제 어느 시점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고 이 베이직 사이언스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할 일은 그동안 쌓아온 베이직 사이언스를 가지고 이제 응용 쪽으로 해서 뭔가 약을 개발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또 뭐 때가 딱 돼갖고 그 당시 이제 LG 화학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유 박사 우리 뭐 멋지게 글로벌 제약 수준의 어떤 그 항암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도 주셔서 저는 이제 선뜻 국내로 이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일단은 제가 뭐 정신이 멀쩡하고 몸이 뭐 왔다 갔다 할 고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원래 약속했던 글로벌 항암제를 저희 손으로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 욕심입니다. 피프를 그 꼽아주셨는데 네. 필요 조건으로 기업으로서 판매핀의 기업 문화랄까요? 판매핀 구성원들의 DNA라고 할 만한 게 좀 있습니까? 글쎄요. 제가 봤었을 때 저희 임직원들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 다 성실하고요. 제가 과장이 제일 심하고 저희 임직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.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정하고 그것이 어떤 그 파맵신의 진정한 가치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절대 잠깐 나온 데이터로 호들갑을 떨거나 뭐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신약 개발이라는 그 특성에 맞게끔 좀 인내심을 갖고 좀 더 보수적이고 뭐 따져볼 것 또 따져보고 그게 이제 저희 파맵신의 문화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는 글쎄요 그 걸음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
그게 연구원 창업의 좀 장점이랄까 강점이라면은 네. 주주 입장에서는 또 조금 뭐랄까 실적을 좀 잘 때로는 조금 이제 환상적으로 설명도 하고 네. 이런 기대치도 있을 법한데요. 제가 이제 늘 우리 주총에서 주주님들한테 혼나는 이유가 그런 맥락입니다. 근데 그래도 절대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. 저희는 사이언스 베이스된 회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patient first입니다. 그 patient가 본인이 될 수 있거나 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일같이 본업에 임하는 차원에서 설익은 스페큘레이션의 메시지보다는 진정한 솔리드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과 소통하는 게 그게 긴 전의를 봤었을 때는 주주들한테도 베네핏이 가는 거라고 봅니다. 그런 회사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재무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. 기업으로서. 네. 그러면 손익분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?